지난 6일 밤 정읍 내장산 부근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택시 한 대가 깔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계속되는 비로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복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고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하천 범람과 산사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야영과 캠핑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해 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자 이 시장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배숙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국내 1호 여성검사 출신인 조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국민의당, 민생당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지난 6일 밤 정읍 내장산 부근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돌더미에 택시 한 대가 깔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계속되는 비로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복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과 바위가 택시를 집어삼켰습니다. 도로 옆 언덕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인근을 지나던 택시를 덮친 겁니다. 택시 운전사와 승객은 곧바로 대피했지만 놀란 가슴을 진정할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우등탕탕했죠. 차가 저 상태에서 떨어지니까 막 지붕으로 막 날라오고 막 옆으로 오고 온 게 그냥 우당탕탕한 게 그냥 정신을 째 나와버렸어. 불이 부쩍부쩍 그러니까 우리는 낙내 맞은 줄 알았어 사실은. 그게 낙내가 아니고 가만히 본 게 전선을 때려버렸구만. 내려오면서 흙이 내려오면서. 지난 6일 밤 11시 50분쯤 정읍시 내장저수지 인근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 번 내린 장맛비로 집안이 약해진 겁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인근 마을이 정전됐다 1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7일 오전부터 비가 시작됐고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복구 작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커다란 돌과 토사가 도로 위로 쏟아져 길을 막고 있습니다. 전선은 널브러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추가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전선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전문가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응급복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혹시 행여나 피해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2차 피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고 현장 도로는 전면 통제됐으며 도로 복구는 2주 넘게 걸릴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 모든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고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전북 14개 시군 모든 지역에 호우특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8일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북도는 연일 내릴 장맛비로 하천 범람과 산사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야영과 캠핑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장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한간에선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데 이 시장은 어떤 입장을 내놓았을까요?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연 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후를 털어버리고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랬는데 속된 말로 제 심정은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난 격이 됐습니다. 이 시장은 담담한 어조로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1심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을 기대했습니다. 소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심에서 충분히 설득 있는 내용으로 소명을 해서 이제 또 2심에서 판결을 받아봐야 되겠죠.
이 시장의 혐의는 지난해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 하지만 이 시장은 조각된 위법성에 대해 의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상대 후보를 낙선을 위한 목적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은 없었고요. 시장을 하겠다는 분이 가족 땅까지 42만 평방미터를 갖고 있는 인근에 국가자원을 하겠다는 것은 곧 좀 공약이 잘못됐지 않냐를 짚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토지대장을 다 떼어서 확인했다는 말을 믿고 발언을 한 것이고, 이 시장은 이날 지난 1년간의 시정 성과 또 시정 운영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일각에선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가운데 이 시장은 직원들을 믿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우리 1252명의 공직자들을 믿고 있습니다. 설령 제가 벌금 1,000만 원을 받았더라도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려니까요.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정말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시장도 부시장도 오로지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시국장들께 하신 말씀이 정읍시청 공무원들은 시장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시민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내는 물론 지역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최종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7일 도당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조배숙 전 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도당은 대의원 771명의 명부를 확정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북도당 위원장 후보 등록 공고를 했습니다. 이 결과 조 후보가 단독으로 전북도당 위원장 후보에 접수했습니다. 국내 1호 여성검사 출신인 조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국민의당, 민생당 등에서 활동했고 21대 총선에서 5선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이달 7월에는 지역 경제를 주제로 전국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림 고시촌으로 유명했던 곳이죠. 사법고시 폐지 후 침체가 우려됐던 서울 관악구 대학동은 최근 부활의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HCN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4만 명 이상이던 고시생은 사시 폐지 영향으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역 경제에 타격이 클 거란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공실이 늘었고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체돼 가던 고시촌의 변화는 이제 젊은 창업 인재들이 이끕니다. 지역을 창업 중심지로 조성하려는 관악 S밸리 사업에 따른 변화입니다. 2020년 5곳이었던 관악구의 창업 보육시설은 올해 16곳으로 이 가운데 9곳이 대학동과 인접한 삼성동 일대에 들어섰습니다.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과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저렴한 임대료 등 여러 혜택을 내세우며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1년에 300만 원대였었어요.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관리비를 드리고 제공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엄청. 네. 서울대 캠퍼스타운의 존재 또한 시너지를 내는 요소. 우수한 청년 인재와 연구 역량을 갖춘 서울대가 교문 밖에서 창업 보육에 나서며 고용 창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이 입주하면서 계속 고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창업과 고용의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악 S밸리 인프라 시설에 입주한 벤처 스타트업은 올해 6월 기준 126개, 관련 인력은 1,000명이 넘습니다. 민간 시설 입주 기업까지 포함하면 총 400여 개의 기업이 유입됐고
2,8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직접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서울대 근처에 있는 대학동, 낙성대동 일대에 우리 벤처 창업밸리로 집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는 일자리가 향상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는 다시 관악구에서의 성장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관악구는 앞으로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지정에 따른 제도적 혜택을 앞세워 민간 주도의 창업 인프라 조성을 도모한다는 구상입니다. 400개 정도가 지금 입주를 해 있는데 앞으로 1,000개 이상의 벤처기업들이 관악에 하면 한 6,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시촌에서 창업촌으로 변모하고 있는 대학동. 배드타운 이미지를 벗고 벤처 창업 도시라는 새 옷을 입으려는 시도가 지역의 위기감을 기대감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전북대학교병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주관한 2022년 국립대병원 등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전북대병원은 강원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과 함께 B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개 국립대병원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항목별 평가에서 전북대병원은 경영전략과 경영관리의 2개 부분이 D+ 등급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인공지능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한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6개 교와 중학교 3개 교 등 모두 9개 교를 디지털 선도학교로 선정했습니다. 선정학교는 전주 온빛중학교와 수곡초, 지평선 중학교 등입니다. 선도학교는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수 학습법을 통해 수업 혁신을 선도하고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성공 모델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여야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를 8월 말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인 가운데 전북이 현재의 지역구 10석을 지켜낼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하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선거제도 협상을 이달 15일까지 마치고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문제는 김 의장이 비례대표 확대 의지가 강하다는 것으로 300석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를 늘리면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인구가 적은 전북이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북은 현재 10석 유지가 목표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9석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최악의 경우 8석으로 전북 국회의원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순창군이 민선 8기 공약 사업이었던 대학생 생활지원금과 진학축하금으로 12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순창군은 대상자 658명의 대학생에게 1인당 최대 200만 원씩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급한 상반기 대학생 생활지원금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순창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대학생에게 학기별로 최대 200만 원, 1년 400만 원, 4년간 최대 1,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변산과 고사포 등 부안 지역 해수욕장 4곳이 7일 개장한 가운데 현장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6일 해수욕장을 돌며 편의시설과 안전장비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 100여 명을 선발 채용했고 4천여 점의 안전장비를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실군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위해 임실 관광 투어를 마련했습니다. 임실군은 7일 외국인 계절 근로자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실 치즈 테마파크와 옥정호 붕어섬 일원에서 임실 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베트남에서 일자리를 찾아 방문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초청해 임실군의 대표 관광지 투어와 치즈 체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임실군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다시 찾고 싶은 특별한 곳으로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AI 날씨와 생활 전해드립니다.